토요일 날 김건희가 서울 모처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답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아메바 같을까요? 바퀴벌레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단세포라는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로 받은 거야라는 인증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사실 국민 여론이 없다면 김건희가 조사 받으러 나가지도 않았겠지. 국민 여론을 의식한다면 이걸로 퉁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내가 아메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대가리를 쓴 놈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자, 어제 이제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이 10시간 뒤에야 출장 조사한 걸 알았다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어머 창피해. 아이씨, 내가 이제 보통 진짜 맛집들은 배달 안 하거든요. 진짜 맛집들은 배달을 안 해요. 와서 예. 먹던가 번호표 뽑으라 그러지. 예. 근데 검찰은 지금 출장 나간 거 아니야. 배달까지 해준 거 아니야. 완전 개 배달의 민족이네. 씨발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의 어떤 실제 수장이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지금 저 이원석이 과연 바지라는 말도 어울리는가? 바지도 안 되는 거. 그 허수아비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야, 초등학교 동창 원서가 나 솔직히 부끄럽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재경 동문회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이분들 서울에서 웬만큼 다 아시는 분들이야. 변호사 의사들이 대부분. 아 그렇죠. 우리 동창 중에 분명히 윤상근 있었잖아. 근데 동문회 분위기는 뭐냐면요. 저거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서울에서 뭘 하고 살아도 광주의 아들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만들어 온 자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푸나님은 컨텐츠를 위해서 성근이가 내 동기다, 원석이가 내 동기다 이야기하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은 쪽팔려서 그런 말 못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쟤랑 동기잖아. 쪽팔려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경로 씨발 경로 정권이냐? 하나둘씩 다 경로를 하고 지랄 이연병들을 하세요. 아니 사실 그렇긴 하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중앙지검장은 김건희랑 약속들이나 한 거고 이원석이는 진짜로 패싱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경로를 아니 얘네들은 대통령도 시작했어요. 경로 안 하는 새끼들이 없네 어떻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그렇게 경로했으면은 검찰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경로했다는 소식만 들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했다는 소식은 안 들립니다. 나는 오늘 출근길에 검찰총장 사퇴할 줄 알았어. 저번에 7조 침묵을 하더니 오늘은 8초라도 했어야지. 자 그다음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못 받았다. 김건희 조사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이다. 어제 나온 보도예요. 그러면 출근할 때 난 검찰총장 못하겠다. 물론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긴 하지만 그 정도 결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피의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카메라 들이댔을 때 좀 화를 냈었어야 됐거든요. 나 어떻게 검찰총장을 패싱할 수 있냐라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본인이 사과를 왜 합니까? 누구한테 사과를 국민한테요? 네. 지금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원석이도 전혀 몰랐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이것마저도 약속드리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기 뭐 다음 달이면 끝나니까. 네, 9월 15일까지. 여기서 이제 검찰에 채면은 이원석이가 조금 세운 운동 많은 운동 하는 것 같고 여기 이창수가 이제 윤석열 총장 할 때 대변인하던 검찰 대변인하던 이창수가 저번에 이제 이 자리에 송경호를 제끼고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얘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따까리 아닙니까? 네. 말로만 김 여사 수사 지장 없도록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의 행보는 뻔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를 갑자기 저렇게 그 조사하면서도 그 검찰총장한테 미리 사전 보고를 안 한 그 논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는 김건희 수사건에 대해서 이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휘 수사 지휘를 해뒀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그 명령은 계속 이어진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저 김건희 건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이유는 자기 와이프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기 때문에 자기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검찰총장이 바뀌었으면 조건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사 지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한 번 명령 내린 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도 안 되는. 자자손손 나는 지켜야 된다 이 논리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선택적이야? 야, 추미애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애들이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내린 명령이라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개 논리는 뭐고? 어쨌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장소도 김건희가 정한 것 같죠. 네, 그렇죠. 나 검찰에 못 나가니까 니들 아무리 알아서 해. 검찰이라고 내가 저기서 저 청와대 부속실에서 하겠다. 그럼 못하죠. 경호처 무슨 부속 건물이라고 했는데. 네, 김건희가 사실은 검찰을 소환한 거죠. 그러니까요.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지금 배달 나간 거야. 네. 그러니까 조사 배달 나간 거야. 우리나라 냉면 배달의 역사가 그렇다잖아요. 그 대갓집에서 시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조지현이가 저 대통령실의 윤석열의 뇌라고 불리던 조지현입니다. 어쩐지 주름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수사 중위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반반해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매우 유감스럽다. 수사 중위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말 수도 없이 소환하고 재판장에 가게 만드는 애들이 핵심은 그거였어요. 공개 소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일반 보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는데 알리지 않은 이유가 덕을 때리더라고요. 알리지 않은 이유가 공개 소환을 하자고 비공개 소환을 반대할까 봐 알리지 않았다는 거야. 단독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검찰총장이 비공개 소환을 반대할까 봐. 예. 그런 거고 어쨌건 비공개 조사가 경호처 부속실에서 진행됐다. 아니 야 나는 살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검찰총사에서 공개로 소환됐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김건희가 스스로 황제에 등극한 겁니다. 최소한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았다면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검찰청에 공개 소환했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김건희 비공개 소환 나가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보면 김건희가 굉장히 이렇게 쫄아 있다.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김건희가 통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공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한번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도 영리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검찰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수사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쇼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그조차도 겁이 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겁나서 못한다기보다는 나는 반대로 봅니다. 국민을 졸로 보는 거지. 겁나는 측면보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나는 검찰 조사 받았다. 그리고 또 열받는 거 하나 있어. 도이치모터스 건하고 도이치모터스 건은 추미애 장관이 언제적 이야기야. 저 수사를 배제했기 때문에 총장한테 알리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때 알렸다는 이상한 논리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도이치모터스 5시간 명품백 5시간이라는 거야. 야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명품백 사건이 수사 사건의 얼개가 5대5야? 그 샌드위치 처먹으면서 했다며. 예. 5시간 하고 2시간은 밥 먹는 시간. 그리고 그 샌드위치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근처에 샌드위치 포장해 왔겠지. 제 생각에는요. 광화문에 있는 거의 5성급 호텔에서 플레이트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것만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조항 하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몇 시간도 아니고.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거의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범죄인데 다섯 거기에 있는 공범이 몇 명이며 거기에 오고 간 돈이 얼마며 뭐 거래가 수백 번이었는데 그걸 5시간 만에 조사를 끝마친다고요? 이재명 대표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법카 문제로 소환한다 그러잖아요. 새날 사무실로 오라 그러세요. 새날 사무실에서 오라 그러세요. 내가 봤을 때 김건희가 조사받을 때 아마 경호원들 옆에 있었을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 근데 그 찌질한 검사 애들 앉아가지고 뭐 물어보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의 바로 변호사를 대변인을 하던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김건희랑도 몰랐을까요? 저는 다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 오빠고 다 동생인 거예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어저께 이제 지금 모처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보도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 정부 보안청사. 이게 관할 정부 보안청사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 검찰 관할 정부 보안청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안가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딘지를 꼭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어디냐? 김건희가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는 곳은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 청사였던 거예요. 저게 이제 창성동이라는 것도 되게 좀 낯설죠. 청와대 바로 낯설어요. 앞이죠. 네, 청와대 바로 앞인데 저게 왜 경호처에서 받았겠습니까? 5층 대통령실 5층에 경호처장실은 김건희가 쓰고 있는 대통령실 그 접견실에 바로 옆에 있는 게 대통령실이 그 경호처장실이고 경호처장은 또 우리 용현이 오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 한남동으로 다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의 부속 청사가 창성동에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갈 일인가? 근데 이거는 저런 시설이 필요했던 게 보안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청와대가 이제 저기에 있을 때잖아요. 예, 예. 자세히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청와대 앞에 무궁화 동산이 보여요. 저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무궁화 동산이 뭐냐면 박정희가 시해 당하고 그 안가를 없애고 만든 게 무궁화 동산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그럼 여기에서 역사적 장소에서 주는 메시지를 좀 김건희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 청와대 갈 때 우리가 저기가 이제 집회하고 할 때 지나다니면서 저기가 경호처 부속 청사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앞에 간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왜 공개할 수 있었냐면 사실 경호처에서 무슨 이렇게 사람 뽑고 이런 거 할 때 설명회 할 때 저기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드리는 아니, 겁니다. 떠올받는 건 그거야. 그러면 지금 검찰청은 보안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해서 기자들의 플래시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그냥 쌩까고 갈 거야. 이 짓을 한 거고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조사받은 것도 그것도 몇 년 동안 미루던 사건을 그리고 비공개로 소환하고 난 사실상 12시간 정도 밥 먹는 시간 빼고 조사받았으니까 끝 이럴 셈인 거잖아요. 근데 역사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 저렇게 퉁치고 가려고 하는 게 사실 의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최혜병 특검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이제 재의결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으로 저는 윤석열 정권은 망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 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약속 지키십시오.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성역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원석이가 지금이라도 윤석열한테 반기 들고 대선 주자로 우뚝 서라. 난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요. 이원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경호처 부속 청사까지 뒤져보긴 했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가 정말로 수사를 받았나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졌어요. 김건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아니 진짜로 수사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었든 아니었든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다고 쳐요. 그래 그렇게 받았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정말 고민 많을 겁니다. 기소는 하되 뭐 어쩌고저쩌고 무혐의 처분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특검 반대하는 논리로 뭔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때 국회에서는 비공개 소환한 것부터가 문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진짜로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 씨가 단두대에 서는 날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생각과 국민의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석준님, 그럼 제가 부의원 마음에 탕탕탕 구르. 그럼 제가 이렇게 읽어야죠. 감사합니다.